사실 영월 하면 이제 단종 같은 얘기가 재밌는 게 굉장히 많긴 하지. 왕가 사는 남자에서 영화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단종의 삶과 죽음까지 그리고 있잖아. 근데 이 영화가 역사의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좋지. 자, 이게 실제로 기록된 문장들이야. 읽어줄게. 상황, 단종을 받들어 노산군으로 삼고 강원도 영월군에 머물게 하였다. 세주실록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고,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에서는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엄명이 있었으나 영월호장 어흥도는 밤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상상력으로 채운 게 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란 말이야.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어흥도라는 이 사람이 자기 목숨과 가문의 안위, 삼족을 멸한다가 뭐야? 우리 집안, 외가, 처가 전부 다 멸한다는 거야. 어흥도는 왜 이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단종이 어떤 왕이었는지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 세종의 아들 문종, 문종의 아들 단종. 자, 문종과 단종은 적장자야. 적장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왕위를 계승하는 가장 적합한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문종도 세종의 첫째 아들, 단종도 문종의 첫째 아들 장남이었다라는 거야. 왕권이 셀 것 같지? 근데 그러지 못했어. 왜냐면 문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떴거든.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3년상을 치러.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문종의 건강이 완전히 나빠지게 된다. 그 결과 문종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단종이 12살일 때 왕위에 올라. 얘들아 12살이야. 초등학교 5학년 이럴 때야. 심지어는 나를 지켜줄 어른들이 있어? 거의 없어. 아빠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심지어 단종의 엄마인 현덕 왕후는 단종을 낳고 나서 다음날 돌아가셨어. 자신을 지켜줄 어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이때부터 단종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게 돼. 대표적인 게 바로 황표정사. 원래 관직 담당자를 뽑는다고 치면은 왕이 최종 결정권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황표정사라고 해서 최종 후보 리스트들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름 아래 노란색 쪽지가 붙어 있어. 포스트잇처럼. 무슨 뜻이겠어? 그 사람 뽑으라는 거야. 단종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노란 표시가 있는 사람 뽑는 거야. 꼭두각시처럼. 그럼 이 노란 쪽지는 누가 붙이냐? 김종서라고 들어봤어? 오늘 하나. 조선 초기에 정말 유명한 신하 중에 한 명. 김종서 대감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어디에서든.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김종서 대감은 무조건 들어봤어. 정말 네임드 신하 중에 한 명인 건데 단종의 아빠인 문종이 김종서를 정말 깊이 신뢰하고 있었어. 어느 정도냐면은 문종이 세상을 떠날 때 김종서를 불러 자기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명을 내릴 정도였어. 사실 그런 의미로 보면 김종서는 단종을 보위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러나 그 보위의 일환으로 황표정사를 주도하기도 했다는 거야. 결국 단종은 왕위에 올라선 순간부터 정치질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단종에게 또 한 번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 수양대군. 수양대군 납시오 있잖아. 관상의 이정재. 수양대군은 단종의 삼촌이자 훗날 세조야, 세조. 벌써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 태종, 태세, 문단세, 문단세. 결국 단종은 세조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돼. 수양대군은 어떻게 단종에게서 왕위를 가져왔을까? 그 과정을 들여다보자. 수양대군이 고명사은사라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거든? 고 명나라. 고명이 아니라 고명사은사가 뭐냐면은 조선의 왕이 즉위를 해. 그러면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야 했어. 조선이 명나라에 이제 인사를 올리러 가는 거지. 아, 이번에 왕이 새로 즉위했습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하는 사신인 거야. 엄청 중요한 사신이지. 단종파 신하들은 수양대군이 그 고명사은사로 다녀오는 걸 반대했어. 왜? 이렇게 되면 수양대군 어깨가 너무 올라간다고. 수양대군이 조선의 대표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명나라에 가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뭐 단종이라고 있는데 제 조카입니다. 12살인데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은 명나라에서도 그 선생님이 좀 잘 보살피셔야겠네요. 조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실제로 수양대군이 명나라를 다녀온 다음에 입지가 굉장히 강해지게 된다고. 수양대군은 그렇게 야금야금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 거지. 수양대군 편에 누가 있어? 한명회. 유지태 배우가 연기한 한명회가 이쪽 사람인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밤에 불러내. 줄 게 있으니까 좀 나와보라고 야밤에 불러낸 거야. 근데 김종서가 나가봤더니 수양대군이 무장한 병사들하고 있어. 그대로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쳐서 죽이게 돼. 그대로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가서 이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일당들, 그 잔당들이 아직도 있으니 모조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 그리곤 숙청이 시작되지. 이게 바로 1453년 단종 1년 10월 10일에 일어난 개유정난이야. 자, 생각해봐. 김종서는 그냥 말단 신하가 아니라고. 진짜 조정 대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유서가 깊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 김종서가 철퇴를 맞고 비명 행사를 했어. 당시에 이 사건이 주는 공포감이 정말 대단했다고. 김종서 대감이 돌아가셨다고? 그렇다니까. 언제? 어젯밤에. 왜? 철퇴를 맞고 돌아가셨대. 누가? 수양대군이. 그러면 수양대군은 이후 단종 주변의 사람들을 차례로 영모죄로 몰기 시작해. 결국 단종은 1455년 6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돼. 개유정난 이후 1년 반을 버틴 거야. 단종의 비극이 여기서 끝이었을까? 아니지. 사육신 들어봤지? 사육신, 생육신,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육신들은 단종 복위 운동을 해. 사육신, 생육신이 뭔지 알지?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사육신이 그러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배후에 단종이 있다고 정리가 된 거야. 역사적인 진실은 모르지. 근데 진실과 별개로 단종은 반란의 배후에 있었다라는 죄명으로 단종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당하고 강원도 영월군으로 유배를 간다. 여기까지가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된 배경이야. 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단종은 유배지 영월에서 어몽도라는 인물을 만난다. 어몽도는 영월 지역의 호장이었어. 지방직 공무원 같은 느낌이야. 어몽도는 단종의 유배 생활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다고 보면 돼. 충주맹 같은 거지. 영화에서는 유해진 배우였다고. 영화에서는 어몽도가 촌장?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장 정도의 느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관직에 있는 관리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왜 단종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을 했을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 노상군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3대를 멸하겠다라는 한 명의 엄포가 있었는데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다. 자, 상상해보자. 3대를 멸할 거다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너네 외가, 너네 친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일 거야. 지금 저 친가에 막내 조카가 태어났는데요. 걔도 죽일 거야. 저 외가, 친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요. 다 죽일 거야. 그 엄포를 듣고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단종과 유배지에서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한 걸까? 단종은 태어나 보니까 왕자야. 왕권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야. 12살 때부터 왕좌에 앉았던 사람이고. 근데 이 시골 애들이랑 주민들은 그 단종을 그냥 인간으로 대해주는 거야. 유배 당할 때 단종의 나이가 몇 살이야? 너네보다 어려. 17살이야. 너무 많은 풍파를 겪어왔지만 애라고. 고딩이야, 고딩. 이 유배지 사람들이 보여준 살가운 모습에 단종도 마음을 열게 되는 거야. 영화에서 단종이 물장구 치는 장면이 있잖아. 그 유해진 배우가 즉석에서 제안해서 추가된 씬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단종의 고딩스러운 면을 잘 담은 것 같다고. 그렇게 단종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해. 세조 입장에선 노상군이 정말 눈에 가시잖아. 세조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노상군,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다.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병자록에는 세조가 보낸 사약을 받았으나 단종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세조가 모든 걸 다 앗아갔지만 죽는 순간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았던 단종의 심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야사긴 하지만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 기록되길 단종을 모시고 있던 통인 하나가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에 걸고 창 구멍으로 끈을 이어 잡아당겼다. 그 아무개가 어몽도라는 기록은 없지만 영화는 어몽도로 해석을 한 거지. 이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물들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 그렇기에 우리가 더 상상을 해볼 여지가 많은 거지. 재밌지? 역사 기록들을 엮어보면 큼직한 흐름들은 나오지. 근데 그 흐름들 사이에 빈틈을 상상해보고 채워보는 일들이 쌤은 재밌는 것 같아. 그렇게 왕이 된 세조는 어떻게 살았냐고? 세조의 최후도 사실 꽤 흥미롭거든? 세조는 왜냐면 진짜 구설수 그 중심에 있었던 왕이야. 왜? 왕이 됐던 그 배경 자체가 꼬롬하잖아. 세조는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세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세조 얘기는 다음번에 하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세조는 단종이 죽은 뒤 피부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때 한간에 돌던 소문이 뭐야? 이 소문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경의 공주, 단종의 누나가 세조 즉위 막판에 요 얘기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게 된 거잖아. 요 얘기도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